2020년 6월 4일 위성정보학개론 12주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부분의 질문, 아직 오늘이 화요일이라 많은 학생들이 퀴즈 답안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제출한 학생 대부분의 질문이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직 기말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시험 문제도 당연히 안 냈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기말 문제를 낸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교수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게 없어요. 일단은 확실히 결정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기말 관련돼서 확실하게 결정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험 시간이랑 장소도 결정된 건 아니고요. 날짜는 말씀드렸죠. 6월 30일 화요일 날 보는 거고,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강의실에서 다 시험을 보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우리가 60명이 넘거든요. 한 65명, 6명 되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서 다 보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 두 강의실, 최대 많게는 세 강의실까지 나눠서 시험을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플랜트의 이수원 교수님이랑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1학년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수원 교수님 수업이랑 같이 시험을 같은 날 제가 시험을 먼저 본다든지 아니면 이수원 교수님 시험을 먼저 보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요거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더 자세히 얘기를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 중에 제가 수업 대체 영상, 즉 제가 수업한 게 아니라 뭐 이 영상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한 두 번 있었잖아요. 광학 센서에 대한 것과 싸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그 광학 관련된 그 한 50분짜리 되는 영상, 그쵸?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 영상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따로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즉, 저가 수업을 했고, 또, 강의 자료에 있는 그런 자료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시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기아 오차, 원격 탐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아 오차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기아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즉, 기아 보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기아 보정은 크게 이렇게 요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기아 보정 완료까지 총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뭐 시험 범위도 아니기도 하고 조금은 이제 좀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중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GCP상, 지상 기준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기아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아 오차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기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지상 기준점과 어떤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상 기준점, GCP라고도 하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는 이 지상 기준점이 중요한데, 지상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 지구 표면상 어떤 위치로 영상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며 지도상에서 정확하게 위치되는 점을 말한다. 즉, 영상과 실제 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3차원
세계를 표현한 게 지도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이런 지도상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의가 된 점, 같은 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지도와 영상에서 동시에 보이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CP 쌍을 추출한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쌍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결정하고 그 모델의 개수를 추출한 다음에 기하 보정, 하나의 영상을 지도 혹은 다른 영상에 맞도록 기하 오차를 제거하는 과정이 전반적인 기하 보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하 보정의 종류, GCP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하 보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하 보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상 대 지도 보정, 다음은 영상 대 영상 등록. 이렇게 뒤에 보정, 등록 이렇게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상 대 지도 보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는 Image to Map Rectification, 영상 대 영상 등록은 Image to Image Registration. 뭐 이렇게 영어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조금 다른 보정이란 단어와 등록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 영상 대 지도 보정이든 영상 대 영상 등록이든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GCP라는 어떤 점의 쌍을 이용하는 건데 그 이용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즉, 내가 어떤 영상에서 기하 오차가 있을 때 그 기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게 지도냐? 혹은 그 기준이 또 다른 영상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다르게 불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도라면 영상 대 지도 보정, 그게 영상이라면 영상 대 영상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 대 지도 보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GCP점이라는 걸 찾는 거라고 했죠. GCP점이라는 게 뭐냐? 같은 점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지도가 있고 위성 영상이 있을 때 이 지도와 영상을 해서 동시에 식별이 되는 점들을 찾아내는 거고, 그렇게 찾은 점을 우리는 GCP라고 합니다. GCP라는 게 정의가 아까 뭐였죠? 영상과 실제 좌표 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공통된 점이라고 했죠. 그럼 이런 GCP가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이 지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지도에는 모든 좌표, 3차원 좌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즉, 여기 14, 13,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4와 13, 16 요 가운데, 요 아주 가운데 요 위치가 되겠죠. 요 위치, 지도상의 이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지도의 좌표, 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 위치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차원 좌표에 대응되는, 즉 영상에서 이 3차원 좌표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위치, 영상상의 위치, 행과 열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행과 열, 예를 들어서 이게 대략 몇 콤마 몇인지 모르겠지만 열을 기준으로 뭐 10, 20이다. 그러면 이 10, 20이라는 영상상의 좌표와 이 지도상의 X, Y, Z에 대한 3차원 좌표, 요 그 점 간의 관계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이 영상에 대한 모든 좌표를 지도의 영상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뭐 변환 모델식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점 정도는 동일한 점을 보유를 해야 어핀 변환이라고 하는데, 그 영상 간의 뭐 스케일, 축척의 차이라든지 회전의 차이, 그리고 XY 이동량에 대한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어핀 변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 최소 이게 같은 점, 사진상의 점과 영상
지도상에 같은 점을 최소 3점 이상을 찾아야 이 영상상의 좌표를 지도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상의 좌표를 지도상의 좌표로 변환하는 게 무슨 기하 보정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도라는 건 뭔가요? 어, 이미 어떤 그 왜곡들, 공간적인 왜곡들이 다 제거가 돼서 실제 실세계를 2차원 평면으로 표현을 한 게 지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도라는 거는 어떤 왜곡이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기복변이라든지 그리고 피스크브룸 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촬영각에 따른 스케일 차이, 축적 차이라든지 그러한 오차들은 지도상에서는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복변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오차들이 포함된 영상을 지도 영상, 지도 좌표로 변환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영상에 존재하는 왜곡, 기하 오차를 보정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점들, 이 점들을 같은 점을 갖고 어떻게 좌표를 변환시키는 거를 생각을 하느냐를 얘기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앞에 있으면은 직접 종이를 들고 보여주면 좋은데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다른 종이 하얀색 뭐 A4 용지 2개를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영상이 예를 들어 지도고 왼쪽 손에 있는 영상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어, 위성 영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위성 영상을 왼손에 들고 있는 지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점들, GCP라는 동일점들을 찾게 되는데 우선 같은 점 하나를 찾았어요. 같은 점 하나를 왼쪽 A4 용지와 오른쪽 A4 용지에서 같은 점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같은 점을 기준으로 두 A4 용지를 겹쳐서 뭐 볼펜이든 샤프든 그 점 같다고 생각하는 점을 쭉 뚫어보세요. 한번 볼펜으로. 두 사진을 겹쳐서 이렇게 볼펜으로 뚫으면 두 A4 용지가 어떻게 되나요? 그 같은 뚫린 점을 기준으로 어쨌든 이렇게 겹쳐지겠죠. 겹쳐지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뭐냐? 어떤 이렇게 회전, 하나의 레퍼런스, 왼쪽 A4 용지를 기준으로 왼쪽 A4 용지를 여러분들 손으로 잡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 A4 용지는 이렇게 돌아가죠. 하나 뚫은 점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쓱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돌아가는 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 또 하나 같다고 생각되는 점을 또 뚫어주면 되죠. 그럼 두 점이 같이 뚫린 A4 용지 2개는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겠죠. 즉, 이미 두 A4 용지는 2개의 GCP만 가지고도 이미 좌표가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A4 용지와 이러한 실제 영상은 뭐가 다르냐? 스케일 차이가 있겠죠. 그쵸? 스케일. 즉, 지금 A4 용지는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도와 영상은 이 스케일 자체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스케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최소 또 한 점의 그 GCP 점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한 점을 찍고 해서 여러 점을 찍으면 찍을수록 두 영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된, 즉, 기준 영상을 기준으로 왼쪽 A4 용지를 기준으로 오른쪽 A4 용지가 기아 오차가 제거돼서 기아 보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앞에 있으면 바로 앞에서 보여주면 이해가 바로 쉬운데 이걸 말로 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참 대면 수업이 그립네요. 네, 다음은 영상 대 영상 등록입니다. 아까와의 차이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게 지도가 아니라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 이 그림에서는 이 왼쪽이 기준이 되는 영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왼쪽의 영상을 바탕으로 오른쪽 영상을 맞춰주는 과정이 영상 대 영상 등록이 되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GCP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영상 대 영상이라는 거는
경우에는 이제 GCP라는 표현보다는 타입 포인트 아니면은 뭐 컨주게이트 포인트 뭐 이런 아니면 매칭 포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GCP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수업 시간에서는 GCP를 추출을 하는데 어, 같은 점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은 두 영상에서 같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막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런 점, 눈으로 식별이 잘 가능한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을 잘 못 찾겠네요. 이런 점들을 찾아서 이 점들을 가지고 왼쪽 영상에 맞춰서 오른쪽 영상을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왼쪽 영상은 여기서는 이미 기아 보정이 된, 즉 왼쪽 영상은 기아 오차가 이미 제거된 영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왼쪽 영상이 기아 오차가 이미 제거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영상을 왼쪽 영상에 맞게 좌표를 맞춰주면 오른쪽 영상의 기아 오차도 다 제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원리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왼쪽 영상에 또 이제 기아 오차가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방사 보정에서 그쵸? 방사 보정을 하는데 왼쪽 상대 방사 보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영상이 의 방사 오차는 어떻게 제거가 되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비슷한 질문을 이제 기아 보정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질문에 대한 대비로 답을 하자면 일단 기아 보정에서 왼쪽 영상에 기아 오차가 제거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 기준이 되는 영상에 기아 오차가 제거가 되지 않아도 기아 보정을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영상 대 영상 등록을 수행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약간 활용 목적, 기아 보정, 이제 영상 대 영상 등록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겠죠. 즉, 예를 들어 왼쪽 영상 기아 보정이 된 영상이고 그 영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상을 기아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이제 맵 좌표, 실제 3차원 지상 좌표와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만든 여러 영상들과 기존에 활용될 수 있는 이미 구축된 뭐 지도라든지 다른 공간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준이 되는 영상이 기아 보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그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 영상을 왼쪽 영상에 맞춰서 기아 보정, 영상 대 영상 등록을 하더라도 이렇게 등록이 된 영상들을 다른 어떤 GIS 데이터, 공간 정보 데이터랑 뭐 지도와 같은 그런 데이터랑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좌표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한 뭐 왼쪽 영상이 기아 보정이 되지 않았는데 굳이 오른쪽 영상을 왼쪽 영상에 맞추는 영상 대 영상 등록 과정을 왜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거는 왜 하냐? 그러한 과정을 왜 하냐면 어떨 때 하냐면 이 영상들 간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라든지 어떤 특성을 찾고자 할 때는 이런 영상 대 영상 등록을 수행을 하기도 해요. 즉, 나는 뭐 다른 이 영상들 말고 뭐 지도라든지 그런 건 전혀 활용 안 할 거고 나는 이 두 영상만 갖고 어떤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두 영상을 갖고 어느 지역이 변했는지 또 어느 지역은 안 변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영상 대 영상 등록, 즉 왼쪽이 기아 오차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상 대 영상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왼쪽 영상에 맞춰서 오른쪽 영상을 등록시키면 두 영상의 좌표 체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 좌표 체계를 기준으로 어떤 지점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으면 어떻게 변했다, 그러한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약하자면은 이 영상 대 영상 등록을 하기 위한 이 기준 영상은 기아 보정이 된 영상을 사용해도 되고 기아 보정이 안 된 영상을 사용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단지 활용되는 범위라든지 목적이 달라지는 거가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 대 지도 보정의 예시인데, 요 그림은 뭐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얘가 사실은 지도예요, 지도. 뭐, 다음 학기 수업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수치지도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디지털 맵이라고 하는 수치 지도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컴퓨터용 지도,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앱 있잖아요. 지도 내비게이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바탕이 되는 지도 있잖아요. 그런 지도들이 다 이런 수치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 지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이 아니라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위성 영상을 이 기준에 맞추는 기하 보정 과정을 거치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 지도와 영상이 이렇게 잘 같은 지역이 같은 선으로 중첩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하 보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 영상의 좌표가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하면 얘네 둘을 중첩시킬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GCP를 가지고 기하 보정을 하고 났더니 이 지도와 영상이 잘 중첩이 되더라. 이게 이제 기하 보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다음은 기하 보정, 영상 대 영상 등록을 하는 과정.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거와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림으로 PPT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얘가 기하 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꾸 기존이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기준 영상이 되겠고요.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영상이 기하 보정을 수행할 영상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오른쪽 영상을 가지고 왼쪽 영상에 맞춰주는 걸 하려고 해요. 얼핏 봤을 때 두 영상이 뭐 같은 위치의 지역인 건 알겠는데, 좀 일단은 회전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하죠. 이 삼각형 도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위치도 다르고, 좀 크기도 좀 달라요. 크기도 다르다는 얘기는 두 영상의 어, 회, 스케일, 축적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영상의 회전, 축적, 그리고 이제 변이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제 이동시키느냐, 그걸 이제 변이량이라고 하는데 시프트 혹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이량과 축적과 회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어, 이제 몰라도 이 GCP라는 점을 잘 찍으면 기하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CP점을 일단 찍는 거예요. GCP점을 찍는데 일단 두 영상에서 같은 점을 찍으라는 얘기죠. 이 예시에서는 요 물과 물 위에 다리 중에 한 점을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잡았고, 또 하나는 이제 큰 물줄기와 작은 물줄기의 뭐, 나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점을 또 잡았어요. 그쵸? 뭐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잡은 거네요. 여기서 같다고 생각되는 세 점을 잡고, 요 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 영상을 뭐 오른쪽 영상에 맞게 이제 회전도 되고, 스케일도 조절되고, XY 변이량도 조절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 마스터 영상과 동일한 좌표 체계를 갖는 영상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활용되는 이 1번, 2번, 3번이라는 애들이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건 이제 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그 다음 단계까지 GCP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설명한 건데, 어, 어쨌든 이렇게 슬레이브 영상이 적당히 변환이 돼서 마스터 영상에 맞게 좌표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과정이 이제 GCP 점을 찍은 이후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CP점을 찍고 그 GCP점을 바탕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기하 보정을 수행할 영상을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시킨 이후에 이제 정확한 화소값의 위치를 가져오는 과정이 이제 전반적인 기하 보정의 절차가 되겠고요. 더 궁금하신 분은 다음 학기는 아니고 2학년 수업 때 들으면 됩니다. 자, GCP점에 대해서 뒤에 단계는 이제 자세하게 안 다루고 GCP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GCP라는 건 뭐냐? 영상과 지도상에서 동시에 구별 가능한 대상물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GCP로. 그리고 뭐 공간적으로 작고 교차점 및 특정 지점을 선택해야 되고 영상 전체 골고루 분포해야 한다. 이게 GCP의 특성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 도로를 다니다거나 뭐 길을 다니다거나 할 때 뭐 이렇게 어떤 장비를 가지고 뭐 측정을 하거나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이게 뭘 하는 거냐? GCP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GCP 데이터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게 GNSS 그 수신기인데 요 위치에 대한 어떤 특정 높이에 대한 그 XYZ 좌표를 얻는 거예요. 그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 위성의 종류할 때 저희 그 GNSS 위성 있다고 했죠. 아쉽게도 이번 수업에서는 안 배우고 다음 학기 공간정보학의 이해 시간을 배우기로 한 GNSS 위성들이 있죠. GNSS 위성으로부터 여러 개의 위성으로부터 이렇게 정보를 수신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요 막대기의 요 위치 XYZ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요 GNSS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알아내면 이 위치와 영상상의 위치 관계를 계산을 해줘서 GCP로 활용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상을 실색의 좌표로 변환시키는 게 기하 보정의 전반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요런 GCP 측량을 이용해서 영상상에서 이제 그 점이 어딘지를 구분하게 하려면 이 점, 우리가 관측을 하려는 이 GCP 점은 영상에서 잘 구분이 가능한 그런 점이어야겠죠. 즉 공간적으로 작고 어떤 교차점이나 특정 지점, 즉 영상에서 잘 보이는 지점을 GCP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애매하게 아무것도 없는 도로의 한가운데를 GCP 측량을 하면 이게 여긴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횡단보도라든지 뭐 이런 코너점, 이런 점들에 GCP, GNSS 수신기를 넣고 이 지점에 대한 3차원 좌표를 얻어서 이 3차원 좌표와 이 영상상의 XY 좌표, 관계식을 말해주는 GCP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GCP를 가지고 이 영상상의 좌표를 실색의 좌표로 변환시키는 게 기하 보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GCP는 영상에서 잘 구분이 가능한 지점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이 가능한 점이 없는 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농경지 같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 영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 확인하기 쉬운 지점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요런, 타겟을 직접 설치를 하는 거예요. 타겟을 직접 설치를 하죠. 이렇게 타겟을 설치하면은 이 타겟이 사진, 영상상에 보이겠죠. 위성 같은 거는 위성에 적용하기 조금 어려운 게 위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데이터를 취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타겟을 어, 어느 시기에 딱 선택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측량 장비를 가지고 요 가운데 위치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위성이 대부분이 공간의 상도가 드론 영상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타겟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위성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드론 데이터를 취득하고 드론 데이터에 기하 보정을 수행할 때 타겟을 많이 어, 설치를 하는데, 이 예시는 실제 우리 연구실원들이 데이터 취득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타겟을 설치하고,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그곳에 대한 이제 GPS 데이터를 습득을 하는,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실제 데이터를, 그 GCP 데이터, 그 영상상에서 그 보이는 점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타겟을 설치를 해서 타겟에 대한 3차원 위치 장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띄워서 이 지역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사진들의 가운데점과 이 가운데점에 대응되는 3차원 XYZ 좌표를 간의 관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영상이 3차원 실세계 좌표로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사 보정과 오늘 기하 보정까지 배웠으니까 이런 기하 보정과 방사 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위성 영상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자이크 영상 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영상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다중 영상들을 하나의 조합 영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말하고요. 패더링 기법을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굳이 어려운 용어로 하면 패더링 기법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개개 영상들 사이의 경계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여러 영상들을 찍게 되면은 이 영상들이 처음엔 이제 좌표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쵸? 좌표가 전혀 안 맞아서 얘네들의 좌표를 일단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좌표를 일치시켜준다는 얘기는 기하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중첩되는 영역에서 같은 점들 뭐 3점, 4점을 찾아서 그 점을 바탕으로 기준 영상에 또 다른 이제 인접 영상을 계속 이렇게 하나 중첩을 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큰 영상,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큰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모자이크 영상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보정은 이렇게 GCP 점들을 찾아서 좌표를 일치시켜주면 되고, 문제는 이제 방사적인 차이예요. 이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뭐 드론 영상이든 모든 영상들은 그 영상이 시작될 당시의 어떤 방사적인 특성, 기상 조건과 같은 그런 특성 때문에 방사적인 어떤 화소값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왼쪽 영상은 구름이 아주 없는 깔끔한 아주 맑은 날의 촬영이 됐고, 오른쪽은 구름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름 그림자 때문에 뭐 어두운 영상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같은 지역, 왼쪽에서도 있는 어떤 건물과 오른쪽 영상에서도 있는 같은 건물이라도 왼쪽 영상에서는 밝게, 오른쪽 영상에서는 어둡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방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영상은 이러한 방사적인 차이를, 일종의 눈속임이죠.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방사적인 차이를 최소화해서 마치 하나의 큰 사진, 처음부터 태생부터 같은 하나의 큰 사진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제 모자이크 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어떤 이 중첩 영역, 여기 중첩 영역에 영상 경계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 경계를 기반으로 어떤 화소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왼쪽 영상에서 이렇게 영상 경계를 대충 중첩되는 영역의 한 절반 정도 가운데를 이렇게 경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계를 이 가운데로 만들었고, 이 중첩되는 영역은 이제 왼쪽 영상에 대한 화소값도 있을 거고 오른쪽 영상에 대한 화소값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두 화소값들의 어떤
조합으로 최종 화소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임의로 만든 이 경계에서는 두 영상의 화소값의 평균을 계산해서 이 경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경계에서 이제 왼쪽 영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순히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의 화소값의 정확한 평균이 아니라 왼쪽 영상에 대한 화소값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왼쪽 영상과 더 가까운 화소로 더 비슷한 화소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왼쪽 영상에 가까운 쪽은. 반면에 오른쪽 영상에 가까운 쪽은 오른쪽 영상의 화소값에 더 강한 가중치를 줘서 색깔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제 페더링 기법이고요. 더 좋은 거는 이 중첩된 지역에 뭐 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러한 선형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임의로 왼쪽 그림처럼 임의로 내가 선을 만들지 않고 이러한 어떤 선형 정보를 기준으로 밝기값을 이제 평균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 중첩되는 영역의 화소값을 채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중첩되는 영역의 요 부분마다 이런 부분마다 페더링 기법을 써서 마치 하나의 큰 영상, 한 번에 촬영된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제 모자이크 영상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은 끝이에요. 그래서 배울 것들은 다 배웠어요. 이제 아직 뭐 학기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진정한 공포의 기말고사가 남긴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있는 위성정보학개론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2주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복습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복습을 할 내용 예정이고요. 복습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복습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말고사 관련해서도 확정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두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뭐 이번 수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기말고사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아니면은 복습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 같은 게 있으면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반영을 해서 복습과 기말고사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학기 동안 새로운 거 배우느라 이제 수고 많으셨고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말고사까지.